100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나. 자,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그 한계에 놓여 있는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 단속특별조치법 등의 불안정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주장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진정입법 부작위. 자, 이런 거는 뭐 어떤 딱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죠. 자, 진정입법 부작위로 봤구나. 기억을 해둬야겠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캐디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지 있는 사람을 적용돼서 포함시키지 않은 부진정이 아니라, 자, 진정으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왜 그랬냐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을 하는 새로운 입법 해달라는 거죠.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기억을 해서 요거는 더 중요해요. 앞에 것보다.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계 혐의자인 지방공무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유연이라는, 이게 말이 어렵죠.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일단 멈추는 거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징계 수사 중인 거니까 그걸 봐서 이렇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데 요거를 통보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게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는. 요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이에요. 그 다음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그러니까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있긴 있는데 불충분하게 규정돼 있다. 그거죠. 그 결함이 있는 당의 입법 규정 구자체를 대상으로 시험에 자주 나요. 적극적인 헌법 소원. 그래서 청구기관에 여기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헌법상 명문으로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자기 의무가 도출되거나, 그 다음에 권력이니까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헌법 규정상, 헌법 해석상. 근데 행정 권력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 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입법의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성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자기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에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이 재정권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으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예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기 의무는 의료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위임에 의해서 장관이 부여된 것이고,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 왜? 이렇게 이 사건 법률 및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는 그 실시를 위하여 시행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상의 의무다.
하위 행정입법이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위할 헌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죠.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대통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는 행정소송이 되지 않으므로 이거 맞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왜 그래? 행정입법 부작위는 왜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항고소송이 이렇게 하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잖아요. 행정소송에서. 거기 부작위는 뭐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그 부작위인 거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행정법 교재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자, 대법원은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구직으로 외우죠.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요게 행정처분인 거잖아요. 그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재판관의 국회 선출 등에 관하여 어쩌고 했는데 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헌법재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국회정보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요 조항에 대해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기본권이 이거와 관련된 무슨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고 할 수 있어도 무슨 이것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죠. 그래서 청구인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이게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죠. 자, 기본권 X. 대통령은 앞에서 봤죠. 사인으로서 지위와 헌법기관으로서 그래서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돼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공법위는 기본권 주체 여지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자,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이런 건 권한이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기본권 아니에요. 직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 기본권의 내용이라 볼 수 없어. 맞죠? 기본권 내용 아니에요. 자,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침해된 권리를 기재하고 요건 맞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그 표시된 권리에 구속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침해된 기본권을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다. 그 침해됐다고 막 무수히 많은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는 그 법원이 이렇게 제청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 그냥 변호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적시하지 못할 우려가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어요.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요거 맞죠? 그렇지만 그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이를 헌법 소원의 대상 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거 앞에서 봤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종국 결정에 앞서서 중간 결정을 하여 줄 것을 헌법 소원 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종국재판하고 중간재판.
종국재판은 뭐냐면 사건에 대해 종국적 판단을 하면서 신급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국재판이고, 중간재판은 심리 중에 문제된 사항을 처리하는 심판으로서 신급을 종료시키지 않는 어떤 이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래서 보정면, 실기한 공격 방법, 각하 결정, 소변경 허가 결정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재판으로 판단할 쟁점을 그냥 종국재판의 이유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재판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종국재판의 이유에서 그냥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냥 중간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량이에요. 헌법재판 재량. 그래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에서 중간 결정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저런 권리 없어요. 대학 수능 시험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 그러면 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맞는데, 우리 앞에서 봤지. 내가 원하는 교재를 가지고 원하는 어떤 메가 스터디의 어떤 선생님의, 조정식 선생님의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서 70%나 출제되니까 저걸 볼 수밖에 없다. 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수험생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서 출제. 고등학교 교사들. 아, 나는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쓴 교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교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여기서 70%나 출제라니까 그걸로 수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툰 거예요. 아, 사실상의 제한해버려. 사실상입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교재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 이거는 그냥 EBS에서 70%만 나올 뿐이다. 그래서 교사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70%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 자녀교육권. 자녀교육권. 이건 성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기본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 침해를 다툴 수 있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30세가 됐는데 아, 내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되죠.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대해서 신문사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문사의 기자들도 실질적인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면 자결성? 기자들 X. 언론중재법도 언론사와 언론보도는 피해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그 규율 대상이 되는 주체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 사생활, 정보통신망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죠. 보통 30일 내에서 임시조치를 한다고 정한 조는 정보 게재자, 정보를 게재한 자는 정보 조건이 차단되므로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 일단 자기 관련성 인정되죠. 자기 관련성 인정. 식품 접객업소의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 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럼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 접객업주죠. 업체고 저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에게선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런 건 정책적, 이거 이렇게 인정된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판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렵다. 기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 이용자들 자율수 인정돼요. 왜냐? 가격에 직접적인 혜택. 그래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관련성 인정. 이용자들.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를 인하하게 되면 의사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정. 그래서 보시면 진료비 수가를 일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진지한 직업적 손실 효과가 초래. 인정.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 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고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생명신체, 어떤 건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법인은 그 구성을 위하여 또는 구성을 대신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그래서 사단법인 기자협회 자기관리성 인정 X.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인데 경력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에 수범조가 아니므로 이를 자격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아니죠. 그 경력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주는 게 위헌으로 하면은 요 법무사 시험에서 뽑는 사람 인원이 늘기 때문에 나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신규 법무사 충원이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 법무사 충원이 중단된다면 시험 합격자의 충원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상 자격으로서 인정.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연명치료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 저거는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런 사실적 이해관계 결과. 그래서 연명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점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간접적 사실적. 수혜적 법령에 의해 수혜 범위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비교 집단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 위헌이라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된다면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 아까 봤죠? 그러면 자격으로서 인정. 담배, 사업법, 간접 흡연의 피해를 주장하는 임시 중인자.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인정하면은 그 뭐예요? 담배인상공사, 그 KT 아마 망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관련성에서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격으로서 인정 X.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 제조 및 판매는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그래서 뭐예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령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이 없이 직접 그래요? 보통 법률이나 뭐 명령 이런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청의 행정 처분이 있는 거죠. 행정행위. 법령에 근거한 처분. 그래서 요거에 따라 처분을 다퉈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직접성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에 대해서 직접성이 인정될 요거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면 요게 직접 어떤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법령이 헌법소원이 되는 구체적인 집행 없이 직접성을 갖춰야 돼. 근데 여기에 집행행위에는 침해하는 바 여기에 이제 요 행정처분 또는 요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도 포함된다. 그래서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도 포함되고 이렇게 뭐 재판과 같은 사법행위도 포함된다. 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벌칙 과태료 조항이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여기 이제 구성요건 조항을 다투고 있는데 요거에 위반한 경우에는 뭐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성요건 조항에 어떤 이제 그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같이 요게 헌법에 위반되면 요것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요거는 요거를 위헌으로 했던 요게 이제 무슨 뭐 형벌과 그 어떤 행위와 형벌 간에 뭐 이렇게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처벌 조항과 비교해서 이게 뭐 과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위헌이니까 이걸 또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다툰 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전제되는 이 사건 금지 조항 아까 구성요건 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 조항인 이 사건 처벌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란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벌칙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법정의 체계 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구성요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벌칙 조항이 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성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자, 형벌 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 행위가 감옥에 가서 처벌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투지 않고 형벌 조항을 다투려고 하니까 이거는 요 처벌 행위, 감옥에 들어가서 처벌 행위가 어떤 집행 행위가 있기 때문에 형벌 조항을 다투게 되면 이게 직접성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뭐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형벌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설령 형벌의 부과를 구체적인 집행행위라 보더라도 부과 이러한 법규범을 다투기 위하여 국민이 법규범을 실제로 위반해서 재판을 통한 형벌이나 벌금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 형벌 조항에 대해서 직접성 인정. 그 다음에 1035번은 중요해요. 형벌 조항을 위반해 기소되었다면 그 집행행위인 형벌 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벌 조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소된 경우하고 위반하기 전, 그 다음에 기소되기 전, 아까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이라면은 바로 직접성을 인정해 준다 그랬어. 직접성이 예외에서 적법한데, 그 다음에 기소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기소된 후에는 그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통하여, 그다음에 명령 규칙의 경우에는 곧바로 위헌 여부의 107조 2항에 의해서 명령 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명령 규칙 심사권, 그걸 통해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직접성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여기에는 부적법하고 여기는 바로 다투더라도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되기 전과 기소된 후에 나누어서 저기서는 직접성이 예외가 인정돼서 적법하고 여기는 직접성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하다. 그다음에 직접성 원칙 예외 하는 걸 제가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추가해 봤어요.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유에 치유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 부진적 입법 부작위. 자,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데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부진적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자, 법률 자체를 다투는 게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인권위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 행정처분이 아니면 행정소송이 대상. 그래서 행정소송을 다투고 와야 되지. 자, 국가인권위 각하면 기각결정 피해자는 진정의 권리 항고소송이 대상. 그래서 행정소송에 의하여야지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저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자, 저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뭐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수용자에 대한 출정 제한 행위는 이미 종료. 소액이 부정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자에게 그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예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 기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집행행위인 공무원이 생계급여 지급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쳐야 된다. X. 자, 요거는 직접성하고 보충성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직접성 요건에 관해서는 생계보호급여 지급이라는 집행행위가 있는데, 그럼 그 집행행위를 통해서 다퉈야지 왜 법령을 통해서 직접성 요건 흥결 아니냐? 아, 그게 아니라 이 생계보호 기준에 따른
이 집행행위는 단순한 그대로 따르게 돼. 기계적으로. 집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생계보호 기준은 그 지급 대상자인 청구자에 대한 직접적 효능. 그래서 직접성 요건 충족. 보충성 요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그 보호급여 기준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를 다툴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 그러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충성의 예외. 보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 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일단 보충성 예외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법과 재판소 판례에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독일의 그걸 해서 받아들여요. 헌법재판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즉 법률상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신 절차에 기대가 가는 것이 없을 때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런 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 소원은 법령 자체에 대해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다 포함해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는 그 법령 자체로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요. 법률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선생님, 명령 규칙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자,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해. 그래서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에서 행정처분을 가질 때는 행정소송을 다투는데 일반적 추상적 규제의 성격을 지닌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개구직,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럴 때는 다른 구제들을 거칠 것이 없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례가 돈일분교 처분과 관련된 조례는 행정처분성을 해서 그건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는데 나머지 조례, 자, 집행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돈일분교 폐지 조례, 그런 게 곧바로 해당하고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불문한 경우는 바로 헌법소원 심판적. 그래서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충성 요건과 관련돼서 요건을 갖춘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직접 소송 요건, 보충성을 같이 보세요. 그리고 보충성 예외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랑 해서 다 나눠드렸으니까. 자,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를 기자들에게 배포 한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고소하고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거치지 아니한 채 부적법, 권리구제처가 있으면 다 밟고서 화상 접견 시간 단축행위, 외부 재판 출정 시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근데 이미 종료? 그럼 해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 보기 어려운 경우엔 보충성의 원칙 예외.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와도 돼요? 아니,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심 절차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충성을 갖지 못하여 부적법.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 심사를 이런 절차가 있잖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부적법.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최근에 판례가 인정했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보충성 요건 흥결.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최근에 변경됐어요.